김영훈의 육아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기 두상 교정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사두증 간별 진단부터 최중증 단두증 치료 지침입니다. 사두증 자세성 두개골 변형과 두개골족 이유 합증 크라니오 시노스티시스의 간별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증 자세성 두개골 변형과 두개골족 이유 합증 크라니오 시노스티시스는 모두 아기의 머리 모양 변형을 유발하지만 원인과 치료 방법, 예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 모양 변형의 대부분은 자세성 사두증이지만 두개골족 이유 합증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질환이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세성 사두증은 자세 교정이나 헬멧 치료로 비교적 쉽게 교정이 가능하지만 두개골족 이유 합증은 뇌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희귀 질환이므로 조기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번 사두증과 두개골족 이유 합증 구별 방법입니다. 두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두개골 봉합선이 정상인지 여부와 머리가 자라는 방식입니다. 원인 자세성 사두증은 외부 압력 자세으로 아기가 한 방향으로 오래 누워 발생하는 후천적 변형입니다. 두개골족 이유 합증은 봉합선 조기 유합으로 두개골을 연결하는 봉합선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선천적 질환입니다. 봉합선 자세성 사두증은 정상으로 두개골 봉합선은 열려 있어 뇌 성장에 지장이 없습니다. 두개골 조기유 합증은 비정상으로 봉합선이 닫혀 해당 부위의 성장이 제한됩니다. 두개골 성장, 자세성 사두증은 압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두개골 조기유 합증은 닫힌 봉합선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보상적으로 다른 방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형태 변화, 자세성 사두증은 머리 전체가 납작하게 눌리는 형태입니다. 뒤통수 납작, 귀 위치 변화 등 비스듬한 비대칭 형태가 많습니다. 두개골족 이유 합증은 봉합선이 닫힌 방향에 따라 특정 부위가 돌출되거나 기형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앞뒤로 지나치게 긴 주상두, 삼각형 모양의 이마 등 안면 비대칭, 자세성 사두증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후천적 자세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개골족 이유 합증은 닫힌 봉합선에 따라 안면부의 변형 및 비대칭이 심하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료 자세성 사두증은 비수술적 치료로 자세 교정, 터미타임, 헬멧 치료를 합니다. 두개골족 이유 합증은 수술적 치료로 조기에 봉합선을 열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의 영향, 자세성 사두증은 뇌 성장에는 영향 없습니다. 미용적 문제, 안면 비대칭 등. 두개골족 이유 합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압 상승, 뇌 성장 장애, 시력 문제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간별 진단 과정입니다. 육안으로 두 질환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기의 머리 모양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야 합니다. 신체 검진, 전문의가 아기의 두개골 모양, 봉합선 상태, 머리둘레 성장 속도, 안면 비대칭 여부, 그리고 목 근육 상태, 사경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기본적인 봉합선의 상태를 확인하여 조기 유압 여부를 1차적으로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차원 전산화 단층 촬영, 3D CT, 두개골족 이유 합증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D CT를 통해 봉합선이 조기에 닫혔는지 그리고 봉합선별로 영향을 받은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두의 정상 범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두상 모양을 평가할 때 단두증, 브라키세팔리, 뒤통수가 납작하고 좌우로 넓은 두상의 정상 범주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두상지수, 세팔릭 인덱스, CI 또는 두개 비율입니다. 두상지수는 앞뒤 길이 대비 좌우 폭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측정 공식입니다. 두상지수 %는 머리의 좌우 폭 나누기 머리의 앞뒤 길이 곱하기 100입니다. 1번 두상지수에 따른 진단수치 기준입니다. 국내외 소아재활 및 두상교정 클리닉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두상 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두 돌리초세팔리 75% 이하 앞뒤로 길고 좌우가 좁은 두상 70% 이하는 중증입니다. 정상 범주 메소세팔리 약 76%부터 85%까지 가장 이상적이고 대칭적인 타원형 두상입니다. 경미한 단두 86%부터 89%까지 뒤통수가 다소 납작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터미타임 등 자세 변경으로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단두증 브라키세팔리 90% 이상 좌우 폭이 앞뒤 길이의 90%를 넘어서는 단계로 단두증으로 진단합니다. 중증 단두증 95% 이상 두상 변형이 심하여 두상 교정모 헬멧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이 임상적 참고 사항입니다. 단두증 수치가 90% 이상일 경우 본격적인 단두증으로 평가하며 95% 이상부터는 전문적인 교정치료 헬멧 등을 권장합니다. 단두증이 있는 아기들은 머리의 좌우 대각선 길이가 다른 사두증, 플라지오세팔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각선 길이 차이가 6mm 이상이면 사두증으로 진단하므로 단두 수치와 사두 수치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아기 두상 중증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의 두상 변형, 사두증 및 단두증, 중증도는 두개골의 비대칭 지수와 형태 비율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이 시기는 아기의 뇌 성장이 여전히 활발하지만 두개골의 뼈가 점차 단단해지기 시작하므로 중증도에 따라 교정 치료 헬멧 등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증도는 크게 좌우 비대칭을 보는 사두증과 앞뒤 길이를 보는 단두증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1번 사두증 플라지오세팔리의 중증도 기준입니다. 사두증은 좌우 두상의 비대칭 정도를 평가합니다. 두개골의 대각선 길이 차이 CVA 또는 이를 비율로 환산한 비대칭 지수 CVAI, 크레니얼 볼트 아시메트리 인덱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정상, 노멀, 대각선 차이 3mm 미만으로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경증, 밀드, 대각선 차이 3mm부터 10mm까지 CVAI 3.5부터 6.25까지 육안으로 비대칭이 약간 보이나 머리카락이 자라면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상적인 자세, 교정, 터미타임 등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 모더레이트, 대각선 차이 10mm부터 12mm까지 CVAI 6.25부터 8.75까지 육안으로 비대칭이 뚜렷하며 귀의 위치나 이마의 돌출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후 6개월이라면 전문가의 판단에 헬멧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중증 및 최중증, 시비어, 대각선 차이 12mm 이상, CVAI 8.75 이상, 안면 비대칭 눈 크기, 귀 위치, 턱관절 등이 명확히 동반되는 상태입니다. 안면 골격의 영구적 변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헬멧 치료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2. 단두증, 브라키세팔리의 중증도 기준입니다. 단두증은 뒤통수가 납작해져 머리의 좌우폭이 앞뒤 길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넓어지는 현상입니다. 두상 비율 CI, 세팔릭 인덱스는 좌우폭 나누기 앞뒤 길이 곱하기 100을 통해 평가합니다. 정상, 노멀, CI 78%부터 83%까지 수준으로 앞뒤로 동그랗고 입체적인 형태입니다. 경증, 밀, CI 83%부터 89%까지 뒤통수가 약간 납작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곡선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모데라테, CI 90%부터 94%까지 뒤통수가 눈에 띄게 평평하며 뇌가 성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 옆이 튀어나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얼굴이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증, 세베레, CI 95% 이상, 뒤통수가 완전히 절벽처럼 납작하며 두개골이 위로 솟구치거나 코네드 형태, 이마가 과도하게 튀어나오는 등 2차적인 골격 변형을 띱니다. 생후 6개월에 이 수치라면 헬멧 치료에 확실한 적응증이 됩니다. 3. 생후 6개월 진단이 갖는 임상적 의미입니다. 생후 6개월은 아기가 스스로 목을 가누고 뒤집기, 앉기를 시작하면서 바닥에 뒤통수가 눌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기점입니다. 자연 회복의 한계, 경증 수준이라면 자세가 발달하며 스스로 호전될 여지가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변형은 이미 두개골이 그 형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물리적인 외부 교정 없이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치료의 골든타임, 두상교정 헬멧은 아기의 뇌가 자라나는 팽창력을 이용해 두개골을 교정합니다. 생후 4개월에서 8개월이 뼈가 유연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치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이므로 중증 진단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와 세부적인 치료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두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및 가정운동 예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증 자세성 두개골 변형은 주로 누워있는 자세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종종 선천성 근성 사경목 근육 단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경이 동반된 경우 물리치료와 가정운동은 단축된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약화된 반대쪽 근육을 강화하여 사두증을 교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단축된 목 근육주로 흉쇄 유돌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과 약해진 반대쪽 근육을 발달시키는 강화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운동들은 보호자가 배워서 가정에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경을 동반한 사두증 치료는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생후 1개월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100일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정운동은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지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번 스트레칭, 단축된 근육 이완입니다. 사두증으로 인해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돌아가는 경우 해당 근육을 늘려줍니다. 예,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는 사경의 경우 오른쪽으로 늘려줍니다. 측면 기울임 스트레칭, 아기를 바로 눕힌 자세에서 보호자는 한 손으로 아기의 어깨를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잡습니다. 아기의 고개가 단축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기울어지도록 늘려줍니다. 10초부터 15초까지 유지, 10회부터 15회까지 반복합니다.
회전 스트레칭. 아기를 바로 눕힌 자세에서 보호자는 아기의 턱과 뒤통수를 잡고 고개를 단축된 근육의 반대 방향, 고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스트레칭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안아주기 자세 이용. 아기를 안을 때 단축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기울여 안아줍니다. 왼쪽 사경이면 아기의 왼쪽 귀가 보호자 어깨에 닿도록 안기. 보호자의 신체 부위를 지지대로 활용하면 안정적입니다. 2. 강화 운동, 약화된 근육 발달입니다. 약화된 근육이 스스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머리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능동적 회전 유도, 아기를 바로 눕힌 자세에서 아기가 고개를 잘 돌리지 않는 방향에 장난감, 초점책 또는 보호자의 얼굴을 두고 아기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아기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움직임을 격려하며 반복합니다. 터미타임, 터미타임. 아기가 엎드린 자세에서 스스로 머리와 상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이때 장난감을 이용하여 아기가 고개를 약화된 근육 방향, 납작한 방향의 반대구로 돌리도록 유도합니다. 하루 총 30분 이상 목표로 짧게 자주 시행합니다. 구르기 동작, 아기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할 때 약화된 근육 쪽으로 스스로 구를 수 있도록 몸통을 지지하여 유도합니다. 구르기는 목 근육과 몸통 근육의 대칭적인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보호자의 무릎 활용, 아기를 보호자의 무릎 위에 엎드리게 하여 무릎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아기를 움직여 목의 정위 반응, 머리를 수직으로 유지하려는 반응을 유도하며 약화된 근육을 사용하게 합니다. 아기가 스스로 고개를 가누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교정, 환경 조정입니다. 가정에서 아기가 보내는 환경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이자 예방 활동입니다. 수면 자세, 아기가 납작해진 머리의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머리 위치를 자주 조정하거나 몸 전체를 살짝 기울여 눕힙니다. 수유 자세, 수유할 때마다 좌우 방향을 번갈아 수유하여 아기가 양쪽 목 근육을 모두 사용하게 합니다. 자극 방향, 아기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 침대, 바운서 등에서 흥미로운 자극 보호자의 움직임, 장난감을 고개를 잘 돌리지 않는 방향에 배치합니다. 6개월 단두증, 99, 백분위수, 헬멧 치료 안 하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연가의 단두증 브라키세팔리, 수치가 99, 백분위수, 99%에 해당한다면 이는 교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최중증 시비어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시기에 두상교정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생리적 발달 과정과 맞물려 다음과 같은 구조적, 임상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개골 및 안면 구조의 영구적 고착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아기가 스스로 목을 가누고 앉거나 뒤집기를 시작하면서 뒤통수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력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두상 변형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99, 백분위수의 중증 변형이 헬멧 없이 정상 범주로 자연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두상 비율의 영구적 변형, 뒤통수가 납작한 상태로 고착되면서 뇌가 성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개골이 양옆 두정골이나 위쪽으로 과도하게 솟아오르는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안면 비대칭 및 골격 변화, 두상이 옆으로 넓어지면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얼굴이 넓고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마가 과도하게 튀어나오거나 프론탈 보싱, 귀의 위치가 달라지는 비대칭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성장 후 일상적 불편함, 두상 형태가 영구적으로 굳어지면 추후 성장했을 때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 시 양쪽 귀의 높낮이가 맞지 않거나 자전거 헬멧이나 모자의 기성품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물리적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2. 뇌 발달 및 신경학적 측면입니다. 자세성 단두증이 뇌 성장이나 초기 영유아의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틱 리티,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발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소아신경학적 견해입니다. 변형된 두개골 형태에 맞춰 뇌는 그 안에서 유연하게 재용적을 확보하며 성장합니다. 인도 대근육 발달과의 연관성 주의. 두상 자체가 뇌 손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최중증의 두상 변형이 있는 영유아군에서는 목 가누기나 뒤집기 등 초기 대근육 발달에 미세한 지연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됩니다. 이는 변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엎드려 노는 시간, 태미타임의 절대적 부족이나 목 근육의 불균형, 사경 등 이 단두증과 발달 지연을 동시에 유발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3. 치아 및 턱관절, TMJ 기능 영향입니다. 두상 비대칭이 심할 경우 두개골 하부 구조와 연결된 하악, 아래턱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의 좌우 대칭이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성장 후 부정교합이 발생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 장애 TMJ 디스오더를 유발할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4. 교정의 골든타임 상실입니다. 두상 교정 헬멧은 아기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두개골을 밖으로 밀어내는 성장력을 이용해 튀어나온 곳은 잡아주고 납작한 곳은 공간을 열어주는 원리입니다. 생후 4개월부터 8개월까지 헬멧 교정의 골든타임입니다.
두개골이 유연하고 뇌 성장이 빨라 치료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생후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이후 천문이 닫히고 두개골의 뼈가 단단하게 융합되면서 헬멧을 통한 물리적 교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6개월의 교정을 시작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 골든타임을 놓쳐 변형된 형태가 평생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한 미용적 목적을 넘어 안면 구조의 균형과 기능적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 99, 100분 이수의 수치라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단순 자세성 단두증인지 두개골조기 유합증, 크라니오시노스티시스, 과와 같은 기질적 질환인지 명확히 감별한 후 적극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